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그 변호사의 손을 보고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작은 하트 모양 점. 그 특별한 표식이 20년 전 제가 잃어버린 딸 수아를 떠올리게 했죠. 남편 김도연의 횡령 혐의를 변호하는 이서연 변호사가 설마 우리의 수아일까요? 그럴 리 없다고 수십 번 되뇌었지만 그 눈매와 목소리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어요. 한 손에는 남편을, 다른 손에는 딸을 붙잡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둘 중 하나를 놓아야만 했죠. 모든 일은 3개월 전 남편이 운영하던 대한건설의 경영 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였어요. 전화벨 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평소보다 늦게 돌아올 거라고 했지만 그가 이렇게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줄은 몰랐죠. 최지연 씨 되십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강남경찰서 형사과 박 형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남편분이신 김도연 씨가 현재 저희 경찰서에 구속되어 계십니다. 순간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형사의 목소리가 마치 깊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왜곡되어 들렸죠. 40억 횡령 혐의로 체포되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경찰서로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민우, 남편의 사업 파트너이자 오랜 친구였습니다. 대한건설을 함께 일궈낸 동업자였죠. 그가 남편을 고발했다고요.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달 전부터 남편과 장민우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대형 주상복합 프로젝트의 실패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고 두 사람은 그 책임을 두고 자주 다투었어요. 하지만 횡령이라니 20년 넘게 함께 해온 사이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수갑을 찬 남편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지연아, 나는 하지 않았어. 장민우가 날 모함하고 있어. 그가 횡령한 돈을 내게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믿어줘.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제게 그의 진심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죠. 첫 재판일 제가 법원에 도착했을 때 이서연 변호사는 이미 남편과 상담 중이었어요. 저는 방청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손을 들어 올린 순간 그 하트 모양 점이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았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서연의 손을 가리키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오른손을 감추더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우리의 수아라는 것을. 제가 왜 고아원에서 자랐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도 서연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 수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20년 전 제주도에서 폭풍 후에 실종된 우리 딸. 서연은 한 발 물러서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씨, 감정적인 상황이신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그저 도연 씨의 변호사일 뿐입니다. 내일 커피라도 함께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그날 밤 저는 다락방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를 끌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눈앞에 펼쳐졌어요. 맨 위에는 수아의 마지막 모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색 모자. 그날 수아가 쓰고 있던 모자였죠. 앨범을 꺼내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갓 태어난 수아의 사진부터 첫 걸음마, 첫 생일 파티까지.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7살 수아의 모습.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2003년 7월 16일. 그날의 기억은 제 영혼의 깊은 상처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든 여름, 우리 가족은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 휴가를 왔습니다. 출장 중이던 남편이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함께 온 가족 여행이었어요. 펜션 근처에는 작은 해변이 있었고 맑은 날에는 아이들이 물놀이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펜션에서의 둘째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펜션 주인은 바다가 거칠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경고했지만 우리는 보슬비 정도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펜션 테라스에서 저는 책을 읽고 있었고 도연은 그릴에서 바비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아는 자신의 조개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 해변으로 잠시 나갔습니다. 제가 잠시 눈을 뗀 사이였죠. 몇 분 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바다가 순식간에 거칠어졌습니다. 수아야. 남편이 펜션 테라스에서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우리는 곧바로 해변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물살이 거세게 일렁이고 있었고 수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해변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서 수아의 노란 모자와 찢어진 옷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바다로 이어지는 곳이었고 그런 거친 파도에 휩쓸린 아이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앨범과 수아의 유전적 특징을 적은 메모, 그리고 DNA 검사를 위한 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준비했어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세련된 공간이었어요. 서연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씨. 서연은 공손하게 맞이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여기 우리 수아의 사진들이에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앨범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사진들을 바라보던 그녀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어요. 특히 수아의 오른손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저는 당신을 강제할 생각이 없어요. 다만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수아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그녀를 찾은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으로 끝날까요? 너무 많은 거짓 희망을 품어왔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죠. 최지연 씨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20년간의 기다림이 이 순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오후 5시에.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구치소로 달려갔습니다. 면회실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손가락은 쉬지 않고 떨렸어요. 수아의 7살 때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면회실에 들어왔어요. 제 눈빛만 보고도 그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 변호사가 만나자고 했어요. 오늘 오후에 면회 시간이 끝나고 서연의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결국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기다렸어요. 정확히 5시 서연의 비서가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재킷은 벗어두었고 블라우스의 단추가 하나 풀려 있었어요.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했나 봅니다. 앉으세요, 최 씨. 서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녀가 제 테이블로 다가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혼란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녀는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치율 99.9%. 당신이 제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 순간 20년간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제 딸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수아야.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의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이서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김수아라고, 그리고 제가 변호하는 피고인이 제 친부라니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어요. 알아. 하지만 알아주세요. 우리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훔쳤어요. 아마도 변호사로서 이런 감정을 보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부모님이 저를 입양한 것은 8살 때였어요. 그 전에는 고아원에 있었죠. 어떻게 고아원에 오게 되었는지는, 제주도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누군가 구조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세한 건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의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 후 수아가 사라진 순간, 수색 작업,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서연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 양부모님은 변호사 부부였어요.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정의감이 강하셨고, 저도 그 영향을 받아 변호사가 되었죠. 하지만 그들이 저의 배경에 대해 숨긴 것이 있었나 봐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수아가 정말 살아있었어. 그가 흔느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그래요, 여보. 서연이 당신을 구할 거예요. 그 아이는 당신의 무죄를 믿고 있어요. 도연은 창살 너머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내 사건을 계속 맡는 것이 가능할까? 이해관계 충돌 아닌가? 서연이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정의감이 강해요.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 해요. 면회를 마치고 카페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20년간 잃어버린 딸을 찾은 기쁨과 남편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죠. 수아의 바다 카페로 들어서자 직원 미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붉으세요. 괜찮아, 미나야. 좀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거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결정했어요. 아버지의 사건을 계속 맡기로 했습니다.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법원에 특별 신청을 했어요. 특수관계를 비공개로 하는 조건으로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들을 찾고 있어요.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특히 구치소 면회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다음 날 서연은 구치소에서 도영과의 변호인 접견을 통해 새로운 방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만남이 어떻게 진행될지 상상하며 카페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만나는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오후가 되자 서연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단정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흥분되어 보였어요. 어머니,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그녀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세진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장민우의 해외 계좌를 추적했어요. 지난 3년간 총 50억 원이 싱가포르와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게 도연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장민우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정황은 충분히 만들 수 있죠. 문제는 그 돈이 어떻게 아버지의 계좌로 들어갔는지예요. 누군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민우가 그랬겠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세진이 회사 내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어요. 세진이 누구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 박세진은 아버지의 부서에서 일하는 신입사원이에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저와 동기였죠. 아버지의 무죄를 굳게 믿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서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친구와는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 그냥 학교 동기예요. 지금은 중요한 협력자고요. 딸의 반응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놓친 그녀의 청소년기, 첫사랑, 대학생활. 모든 것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민우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나요? 아버지와의 관계라든지. 도영과 장민우는 대학 동기였어요. 처음에는 친했지만 점점 경쟁 관계가 되었죠. 회사를 함께 설립했지만 장민우는 항상 CEO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도연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서연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동기가 생기네요. 아버지를 실각시키고 회사를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0년간 꿈꿔왔던 기적이 실현되었으니까요. 제 딸 수아는 살아있었고 이제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멋진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카페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진이 어젯밤 괴한들에게 습격당했어요. 세진이요? 괜찮대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갖고 있던 중요한 서류들을 빼앗겼어요. 장민우의 해외 계좌 내역과 회사 장부 사본이었죠. 설마 장민우가 거의 확실해요. 세진이 말하길 공격자들이 회장님 명령이라는 말을 했대요. 장민우가 우리의 움직임을 알아차린 것 같아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서연아, 너도 위험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해. 걱정 마세요. 이미 법적 보호 조치를 취했어요. 문제는 증거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재판에서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도연 씨의 전 비서에 대해 아시나요? 장소원이라는 분이요. 장소원? 알아요. 도연이 신뢰하던 비서였죠. 하지만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퇴사했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장민우의 비리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남편의 서재에서 오래된 명함첩을 찾았어요. 몇 분 동안 뒤적이다가 마침내 장소원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소원 씨인가요? 저는 최지연입니다. 김도연의 아내예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최 사모님, 많이 힘드시겠네요. 사장님 소식 들었어요. 소원 씨, 도연이 누명을 쓰고 있어요. 장민우 회장이 횡령한 돈을 도연에게 뒤집어 씌운 것 같아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소원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어요. 퇴사하기 전에 장 회장이 자주 사장님 컴퓨터를 몰래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사장님이 출장 가셨을 때 장 회장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사장님 컴퓨터로 뭔가를 하더라고요. 이상해서 멀리서 지켜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가 회사 돈이 사장님 개인 계좌로 옮겨진 시점이었어요.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소원 씨, 그런 증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법정에서요. 사모님, 솔직히 무서워요. 장 회장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장님은 항상 저를 잘 대해주셨죠.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틀 후 서연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야?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세진이 회사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장민우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죠. 하지만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진이 출구에서 장민우와 마주쳤어요. 장민우가 세진의 가방을 검사하겠다고 했고 결국 증거를 빼앗겼죠. 이런 더 큰 문제는 장민우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요. 서연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마지막 수단이 있어요. 장민우의 비서 임지은을 만나볼 생각이에요. 그녀는 장민우의 모든 일정과 연락을 관리해요. 만약 그녀가 양심 선언을 한다면 다음 날 서연은 임지은을 만났습니다. 긴 대화 끝에 지은은 장민우의 어두운 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대요. 특히 장민우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은 씨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은 씨는 장민우가 무섭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단서를 하나 알려줬어요. 장민우의 개인 금고에 모든 비리 증거가 있다고요. 특히 아버지의 전자서명을 위조한 기록도 있을 거래요. 서연아, 그건 너무 위험해. 장민우는 그런 증거를 철저히 지키고 있을 거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위험하지만 시도해 볼 만해요. 어떤 방법인데? 장민우가 개인적으로 제게 관심을 보였어요. 여러 번 식사에 초대했죠. 지금까지는 거절했지만 이번에는 수락하고 그의 신뢰를 얻는 거예요.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서연은 장민우와 몇 차례의 만남을 가졌어요. 그녀의 보고에 따르면 장민우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연이 도연의 변호를 포기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기자 장민우는 더욱 관심을 보였대요. 다음 날 저녁 서연은 장민우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세진에게서 간간히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 변호사님 무사히 도착. 아직 나오지 않음. 대화 중. 3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서연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결의에 차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해냈어요. 장민우가 술에 취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서재 컴퓨터에서 파일들을 복사했어요. 정말? 어떤 내용이야? 아직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잠깐 본 바로는 해외 계좌 내역과 거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장민우가 아버지의 전자서명을 위조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걸로 도연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부터 세진과 함께 철저히 분석할 거예요. 내일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법원으로 향하는 길은 무척 긴장됐습니다. 20년간의 기다림과 3개월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늘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서연이 어떤 위험에 처할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법원 건물에 들어서자 복도는 이미 사람들로 분주했어요. 저는 서둘러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쪽 방청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피고인석으로 도연이 들어왔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지만 저를 발견하자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이어 서연이 변호인석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어요. 결연함과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서연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번 공판에 이어 김도현 씨의 횡령 혐의에 관한 심리를 계속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 변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 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어떤 증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장님.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우선 대한건설 회장 장민우 씨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들을 제출합니다. 이 파일에는 해외 계좌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화면에 파일 내용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숫자와 계좌 내역이 나타났죠. 이 내역을 보시면 지난 3년간 총 50억 원이 장민우 씨의 개인 지시로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이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체 시점이 피고인이 출장 중이거나 휴가 중일 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또한 장민우 씨가 피고인의 전자서명을 위조한 프로그램과 그 사용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거래 승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민우 씨의 비서 임지은 씨가 양심 선언을 통해 증언하고자 합니다. 임지은이 증인석에 섰고 회사 IT 부서의 박세진도 기술적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장민우는 점점 창백해지더니 변호사와 급하게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판사는 모든 증거를 주의 깊게 검토했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들은 사건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갑자기 법정 뒤쪽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방금 장민우가 회사 자금 횡령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장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이 재빠르게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 김도연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서연은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연이 우리의 수아라는 사실, DNA 검사 결과, 그리고 그녀가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까지. 우리 딸이 나를 구해줬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제 서연은 어떻게 될까? 변호사로서 이런 행동은. 서연도 걱정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위해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했다고 했어요. 저녁 무렵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변호사 정장이 아닌 평범한 청바지와 셔츠 차림이었죠. 들어와도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거실로 나왔을 때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이 순간에 응축된 것 같았습니다. 수아라고 불러도 될까?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괜찮아요.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증거가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니야, 사과할 필요 없어. 도연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결국 진실을 밝혀냈잖아. 어쩌면 더 빨리 의심했어야 했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날 위해 그런 위험을 감수했다니.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실을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벽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앨범을 펼쳤고 저는 서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첫 걸음마를 떼던 순간, 처음 말을 배운 순간, 도연도 자신의 기억을 보태며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너무 서두르고 싶지 않아.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대로.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혼란스럽습니다.
27년 동안 이서연으로 살아왔고 양부모님은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저는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것 같은. 다음 날 서연이 양부모님과 함께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양아버지 이 교수는 제주도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폭풍 우 날 바다에 떠내려온 어린 소녀를 구조했다고 했어요. 당시 그들은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지만 완전히 충격에 빠진 아이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교수 부부가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연을 사랑으로 키웠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회사 경영권을 되찾았고 세진을 중역으로 발탁했어요. 장민우는 횡령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열었고 제가 운영하는 수아의 바다 카페는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했어요. 우리 가족은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양부모님도 함께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연의 법률사무소 개업식 날 저는 일찍 도착해 준비를 도왔어요. 사무실은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고 이서연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서연이 저를 사무실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제 개인 사무실을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2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하나는 어린 수아의 사진, 다른 하나는 변호사가 된 서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김수아이기도 하고 이서연이기도 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두 정체성 모두 제 일부니까요.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딸은 자신의 뿌리를 받아들이면서도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개업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도연과 저, 서연의 양부모님, 세진, 그리고 법조계 동료들까지. 서연은 모두에게 자신의 특별한 상황을 설명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정직함에 감동받았어요. 제 인생은 참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서연이 개업 인사말을 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을 잃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지만 운명적으로 제 뿌리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2개의 정체성, 2개의 가족, 그리고 2배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법률 철학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법조문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실과 정의를 찾아내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식이 끝난 후 서연은 세진과 함께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세진과 서연이 아주 가까워 보이네요. 도연이 옆에서 말했어요. 그래요. 2 사람이 함께한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서로를 많이 의지하게 된 것 같아요. 몇 주 후 서연이 세진을 정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관계를 축복했고 서연의 양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도연 사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무결함을 느꼈어요. 세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연 변호사님과 함께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서연 씨의 용기와 지혜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카페의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아의 바다에서 실제로 바다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확장 이전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카페 이름이 더 의미가 있네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수아가 바다에서 돌아왔으니까요. 도연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 하지만 이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시 찾은 것 같아.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보.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가족,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것은 결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양부모님에게는 여전히 이서연이었고 우리에게는 김수아였으며 스스로에게는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20년의 기다림과 아픔 끝에 우리 가족은 마침내 완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진실과 사랑은 언젠가는 승리한다는 것을요. 바다 위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그 빛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비추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우리에게 아침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